여러분, 학창 시절이 마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상처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낡은 운동복과 따뜻한 분식집 어묵처럼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고 나아가 어른들의 굳어진 마음까지 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눈물과 감동으로 가득한 진정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오래된 교정의 플라터너스 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명문사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웅장한 건물들이 늘어선 교정 한쪽, 낡은 운동복 차림의 이지우는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쿵 불규칙하게 뛰었죠. 매번 이런 날이면 찾아오는 익숙한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야, 이지훈, 너 아직도 그 바느질 삐뚤빼뚤한 운동복 입고 다니냐? 세상에 파는 옷이 얼마나 예쁜데?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바느질가 주신 거냐? 손때 묻은 거라 버리기도 아깝겠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에 이지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귓가가 화끈 달아올랐죠. 박도현이었습니다. 부유한 집 자녀답게 값비싼 브랜드 운동복을 쫙 빼입은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지훈을 비웃으며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귓가를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야, 너 운동화는 그거밖에 없어? 번쩍번쩍한 새 신발도 많은데? 혹시 누가 신던 거 물려받은 거 아니야? 발냄새 날 것 같다. 야. 이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늘 그래왔듯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또 시작이군.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아프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김술래 할머니 손에 자란 그는 명문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지만 이곳에서 그의 배경은 늘 차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몸을 훑는 듯 느껴져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조별과제 발표 수업 시간, 이지훈이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박도현 무리가 일부러 작은 소음을 내거나 옆에서 종이를 떨어뜨리는 등 시선 분산을 유도했습니다. 이지훈은 순간 멈칫하며 목소리가 작아졌고 박도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지훈,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 웅얼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자신감도 없는 애가 뭘 발표한다고. 발표가 끝난 후 강민준 선생님은 이지훈에게 이지훈 학생, 발표 내용이 좀 맥락이 없군. 기본적인 구성도 안 된 것 같고 라며 냉정하게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박도연은 옆에서 역시 제가 알던 대로네요.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재능이 없나 봐요. 라며 부추겼죠. 이지훈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렸고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발표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달린 끝에 김술래 할머니가 운영하는 낡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술래네 정성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가게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허리 굽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 냄새와 뜨거운 튀김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워왔죠.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등줄기로 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 힘든 일 있었어? 어서 와서 따뜻한 어묵이라도 먹으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지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학교에서 겪었던 수모를 털어놓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지우는 느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얼마나 가슴이 미워졌을까. 할미가 다 안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게 맞을까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땀 흘려 번 돈으로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차라리 제가 졸업하고 취업해서 할머니 짐을 덜어드리는 게 나을까요? 할머니는 그런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굳게 마음먹은 듯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지훈이. 할미는 네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다. 네가 학교에 다니는 건 할미의 자랑이야.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의 귀천을 따지는 못된 마음이 잘못인 게지. 그날 밤 김술래 할머니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손주 이대로 두지 않을 게다. 할미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게다. 다음 날 학교는 체육대회 예선전으로 들썩였습니다. 학과대학 농구 경기가 시작되자 이지우는 전력을 다해 뛰었죠. 그의 발은 마치 날개라도 단 듯 가벼웠습니다. 이번엔 꼭 해낼 거야.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의 마음속 다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경기 내내 이지훈에게 패스를 주지 않거나 일부러 방해해서 팀워크를 망치는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이지훈이 결정적인 슛 기회를 잡았을 때 박도연이 교묘하게 이지훈의 발을 걸거나 밀쳐 넘어뜨려 슛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훈은 바닥에 거칠게 넘어져 무릎과 팔꿈치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경기는 결국 이지훈 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강민준 선생님이 다가왔지만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지훈, 대체 뭘 하는 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너 때문에 경기를 망쳤다. 이게 다 너의 집중력 부족이고 실력 미달이야. 그 말에 이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히 봤을 텐데.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죠. 그날 오후 최강석 이사장의 호출로 교장실에 모인 김영철 교장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김술래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강석 이사장의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가 교장실에 채웠습니다. 강민준 선생님과 김영철 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이지훈에게 문제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은 이지훈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민준 선생님이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장님. 다른 학부모들은 학교에 많은 기부도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술래 할머니께서는 이 학교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저희도 난감합니다. 김영철 교장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교장의 무례한 말에 김술래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림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제 손자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제 손자를 조롱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까? 이 학교는 제 손자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단호함이 교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최강석 이사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의 그림자가 스쳤죠. 그리고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사장은 김영철 교장과 강민준 선생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명문사학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10년 전 이 학교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문을 닫을 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김영철 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준 선생님은 식은땀을 흘렸죠. 그때 이 학교를 살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김술래 여사님께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낡은 운동장 바닥을 새로 깔았고 무너져가던 체육관을 보수했으며 급식 운영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술래 여사님은 매년 꾸준히 학교 식당에 식재료 일부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장과 선생님의 심장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동안 학생들에게 인성과 도덕을 가르친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이 학교를 살린 분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시한 학생과 그의 가족이야말로 이 학교의 진정한 은인입니다. 교장과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축 늘어졌죠. 최강석 이사장의 지시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강당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지만 이사장이 단상에 오르자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은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그로 인해 겪었던 차별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해진 신발을 신고 점심을 굶어가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했죠. 그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했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술래 할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술래 여사님은 바로 이 학교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저와 함께 학교를 지켜냈던 분입니다. 자신의 분식점 우령으로 모은 피땀 어린 돈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강당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얼굴을 감싸쥐었고 학생들 중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도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세상이 더 따뜻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들, 가진 것만으로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제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아, 박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어색함과 머뭇거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제 이사장님 이야기 듣고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부모님한테도 많이 혼났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젠 조금은 알겠더라. 박도연은 손에 쥐고 있던 연고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너 어제 넘어졌을 때 무릎 다쳤잖아. 집에 있는 연고인데 혹시 필요할까 해서 가져왔어. 이지우는 놀란 눈으로 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모욕과 조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분명 달랐습니다. 이지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연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박도연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박도연은 안도한 듯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자. 우리 스터디 모임에도 같이 나올래? 네가 공부 제일 잘하잖아.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를 외면하거나 비웃던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나도 미안해. 솔직히 나도 편견이 있었어. 정말 부끄러워. 야, 오늘 점심 학교 근처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사장님 말씀 듣고 나도 많이 느꼈다. 같이 가자. 어느새 이지훈의 곁에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교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죠. 그의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이지훈은 가만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응, 같이 가자. 그렇게 이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섰습니다.
낡은 교정에는 더 이상 차가운 시선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밝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